지난 29일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븐을 극적으로 예인에 성공하면서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당초 에버기븐을 끌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예측했기에 다행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천문학적인 보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하루 1,400만 달러, 약 158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했는데 마하브 마맛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은 이번에 벌어진 일의 책임은 배의 선장에게 있다면서 선주인 일본 슈에이 기센에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실과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달리 이번 선박의 사고로 한국의 조선업은 더욱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입지를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에게 더욱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를 대신할 새로운 길인 북극 항로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에 북극 개발을 전략적 우선과제로 삼고 있던 푸틴은 신이 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러시아는 여름철 빙하가 완전히 사라진 북극 항로를 이용하라고 각국 해운사들에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함께 북극 항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에게도 호재가 될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길입니다.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여정을 15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동남아를 거치는 V자형 부산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를 잇는 해양 노선에 비해 30%가량 거리와 시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극 항로는 두꺼운 빙하에 덮여 있었고 일부 구간은 얼음에 덮이지 않는 기간이 연중 2달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가까운 길임에도 이러한 장애와 난제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0년간 북극 항로에 있는 빙하가 40%나 줄었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더 급속히 녹아 얼마 전 국내 유일 세빙선 아라우노가 보고한 바로는 북극해 입구가 거의 녹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분명 지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북극에서는 길이 열리는 것을 도와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극 항로가 완전히 뚫린다면 아시아 거점으로 부산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북극 항로가 열리면 거점이 된다고 하지만 일본은 최근 화산과 지진 등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산이 물류의 중심지가 될 거란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이번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와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해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일본은 30일 일본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임나 일본문서를 포함시켜 우리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쿠릴 열도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러시아에 분노도 샀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일본을 겨냥해 쿠릴 열도에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여 이런 일본의 억측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와 쿼드로 인해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이번 수에즈 운하에서도 망신을 당하며 신뢰를 잃었듯이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해도 물류의 중심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학자들은 2030년 부산은 동서 중심의 허브항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2017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북극 항로에 대한 회의에서 한국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노르웨이, 한국 등 20여 개국 총리와 장관급 정부 대표, 물류업계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7년 북극 프론티어 회의에서 부산이 거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 회의는 노르웨이에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적 회의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긴밀하게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 협력해왔습니다. 당시에도 기후변화로 2020년이면 연간 6개월, 2030년이면 1년 내내 선박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드대 북극 물류센터 매니징 디렉터를 맡고 있는 비에름 군나르손 박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19일을 단축할 수 있다며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해양 전문가들은 제2의 수에즈 운하인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 아시아 항로를 9,650km를 단축한 수에즈 운하를 뚫어 강대국으로 군림한 것처럼 글로벌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이 북극 항로 치대를 제대로 준비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2위의 중개항만인 부산항이 북극 항로 개설 시 유럽과 미주를 잇는 해양 물류 허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항을 북극 항로에 출발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할 곳은 러시아입니다. 한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러시아와 어느 국가보다 긴밀하게 북극 항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프리모스크항과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극 항로 개발과 항만건설의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 한너산업기술의 교류 협력 방안, 한중일러 전자상거래, 부산국제물류단지 구축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러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및 가스관 연계 사업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북극 항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한국에게는 꼭 확보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확장해오며 항상 걱정되는 것은 남방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동에서 오는 석유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대부분의 수출의 무이동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남쪽의 해상 수송로가 막혀버리면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실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해상 충돌이 벌어지면 이곳으로 지나가는 우리 선박도 피해를 보거나 심지어 남방 해상 수송로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쪽 수송로가 차단되는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북극항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한국의 경항모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항모 전단 확보는 북극항로를 지켜내고 전략적 경쟁자를 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는 동맹 강화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항모가 북극항로가 열리면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극항로가 수에즈 운하로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만 TEU가 넘는 컨테이너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게 아직은 더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얼음이 녹더라도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중간에 세빙선으로 얼음을 깨거나 선박 자체도 더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직 북극항로를 주항로로 이용하기보다는 원유, 액화 천연가스 등 특정 상품을 운반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당장 북극항로를 운항하려면 유빙 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필요한데 세계 조선업 1위 한국은 세빙 LNG선 건조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러시아에 LNG 세빙선 15척을 인도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LNG 해상터미널을 9천억 원에 수주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도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이지만 1970년대에 만든 녹슨 양동이라 불리는 세빙선이 전부여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이미 일본은 지난 2014년 한국에 세빙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도 발빠르게 세빙선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세계 강대국들은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북극 일대 석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빙선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LNG 세빙선 발주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일본의 조선업은 신뢰를 잃었고 교과서에 왜곡된 정보를 담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기회를 계기로 조선업이 더욱 신뢰를 받고 있고 북극항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상 슬망이었습니다.